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그냥 드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드림? 네, 이게 이달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사업인데요. 네. 소득과 관계없이 처음 가면 누구에게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만 2차 방문 때 상담을 거쳐서 주민센터에 연계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누구에게나 지원을 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복지망 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어려운 주민 외에도 이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더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돕겠다, 발굴하겠다라는 건데요. 뭐 계란 한 판을 훔쳤다가 기소가 되는 그런 사례들도 꾸준히 보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먹는 걸로 고통을 받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의 아, 이게 이런 거군요. 일단 처음에 온 사람은 그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정 범위 안에서 생필품을 주는데 네. 또 찾아온다면 곡절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물어보고 이 사람이 복지망 바깥에 있지만 좀 생활이 공공한 사람이라면 주민센터로 연결해 준다. 네.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무료 지원은 두 번까지인데요. 네. 실제로 발굴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가령 미국 영주권자인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사망을 하고 모든 걸 정리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형제들과의 유산 다툼에 휘말려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거죠. 예. 근데 한국 국적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복지 지원도 못 받고 일자리 지원도 못 받고 그래서 3년 가까이를 고시원에서 라면과 햇반으로 끼니를 해결해 온 겁니다. 어이구, 예. 근데 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치아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이번에 처음 방문을 한 거고요. 예. 또 다른 남성은 40대인데 빚을 져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차압을 당하고 휴대폰 요금도 내지 못해서 이제 세상과 고립된 상태로 지내다가 이번에 처음 이제 우연히 찾아온 사례였습니다. 어제 이 사업을 보도한 기사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배고픔을 증명할 순 없잖아요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증명을 하지 않아도 이제 도와달라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런 사례들을 더 발굴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걸 이제 소외계층의 추가 발굴 사업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이게 아직은 전국에 69개 시군구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푸드뱅크 마켓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만 그거는 주민센터에서 1차적으로 상담을 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하는 구조였는데 이번 그냥 드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가 후순위 지원 대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복지망 바깥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자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이번에 22일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는 새삼 선입견이 깨지고 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명 푸드마켓 센터의 임영란 센터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집이 있다고 다 먹고 살만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저희 스스로도 지금 체감하고 있어요. 어떤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자가인데 빌라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아들도 지금 뭐 연락도 잘 안 되고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이 어르신이 혼자 살고 계시는데 기초연금만 받으시고 본인이 너무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병원을 아파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있는 것 자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될 것 같으니까 정말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이들한테 문제가 될까봐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겠다면서 이렇게 우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또 다른 남성 같은 경우도 당장 살기가 어려웠지만 주민센터의 문턱을 넘어볼 용기를 못 냈던 건데 어쨌든 내가 집이 있다 보니까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좀 창피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푸드뱅크 앞을 지나가도 내가 저기선 제외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냥 드림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제 들어갔던 사례였는데요. 상담을 해보니 복지 대상자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연계해드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자기는 다른 거 큰 거 안 바라고 이 푸드뱅크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담하는 매뉴얼을 조금 만들었는데 집이 있으세요? 그럼 집이 있다라고 하셔도 식사는 하세요라고 꼭 물어봐요. 물어보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많이 얘기를 하세요. 먹고 있다 아니면 하루에 한 끼 먹고 있다 또는 뭐 그냥 대충 어디 여기저기서 얻어온 거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아무튼 그나저나 뭘 제공을 하는 거예요? 라면 그리고 즉석밥, 빵 그리고 완성 조리된 제품 곰탕 같은 레토르트 식품이 있고 세제나 반찬거리가 있는데 1인당 2만 원어치의 이제 식료품이 제공이 되는 한도가 겁니다. 있는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식료품인 건데요. 이 광명 푸드마켓 센터에만 하루 평균 50명 정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두가 다 대상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푸드뱅크만이라도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고립된 상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이거는. 굉장히, 네. 예, 뭐
복지망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촘촘하게 짜고 싶어도 사실은 구멍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네. 그 구멍을 조금이라도 더 좁게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제 추가 발굴이 이루어진다. 네. 소외계층에 대한. 네. 그 성과를 이제 분석을 해서 내년 5월부터는 본 사업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티스님이 장발장이 안 생기게 미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바로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맞습니다.